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 랭키쇼 오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유창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상정입니다. 역시 계속 좋을 수는 없습니다. 한 번쯤 긴장감이 들기 마련이죠. 코스피와 코스닥 간밤 미국 증시 급락의 여파를 좀 맞는 모양입니다. 오늘은 뚝 떨어지는 모습 확실히 확인되고 있습니다. 월, 화, 수, 네. 목 4일 올랐으니까 그렇죠. 하루 정도는 쉬어가도 되는데 너무 급격한 변화만 아니었으면 하고 바라고들 계실 것 같아요. 네. 장 초반보다는 낙폭이 약간은 줄어들긴 했지만 아직까지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정말 무지막지한 상승을 보여줬던 반도체 이쪽의 낙폭이 확실히 좀 눈에 띄고요. 어제까지만 해도 오후장에 충전되나 싶었던 2차전지 이쪽도 오늘은 제법 낙폭을 보입니다. 아무래도 테슬라가 간밤에 꽤 크게 떨어졌기 때문에 이 영향을 받겠죠. 이런 가운데 구원투수가 되는 건 역시나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아주 선방을 해주는 모습. 이번 주 좋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 AI는 거품론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정말 거품이 맞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은 큰 이 대세 상승으로 가는 그 중간에 부침 과정 경도로 보고 계시는지도 궁금해지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렇게 흔들릴 때 기회다 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으시죠. 과연 이런 종목군들 어떤 판단을 해야 될지 랭킹쇼에서 1시간 30분 동안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전화 열려 있습니다. 0232-8200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전화 상담뿐만이 아닙니다. 유튜브로도 쉽게 참여할 수가 있죠. 종목명, 매수 가격, 비중까지 올려주시고요. 신규 매수 문의 언제든지 오케이입니다. 네, 그러면 게시판에 오늘도 또 늦지 않고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요. 네. 게시판 출석 체크 해보겠습니다. 네. 글 많이 좀 올라오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이희님, 창호님 네. 아이돌 같으세요. 잘 어울리세요. 요즘에 한창 네. 멋부릴 때예요. 한참 멋부릴 나이여가지고 머리 스타일을 이런저런 시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방송 전에도 저희끼리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열심히 뭔가 해야죠. 올해도 연말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뭐라도 노력을 해야 누군가가 생길 수 있는 자그마한 기회라도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최근에는요, 요즘 젊은 친구들 입는 옷도 사입고 어머. 머리도 이렇게 저렇게 시도를 해보고 있습니다. 예, 네. 행운의 여신님 좋아 보이시나 봐요. 헤어스타일 의상 너무 잘 어울려요 해주셨고요. 젠바님도 또 김명진님, 박혜웅님 들어오셨어요. 그리고요, 08님께서는 버블 야기가 버블입니다. 이거 무슨 얘기죠? 버블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버블이다. 이런 의미인가요? 네. 오. 그리고 역시나 뭐 인사 많이 해주고 계신데 금수저님도 오셨고 나야님도 차분하면서 지적인 이미지에 저요. 읽다 보니까 저요. 이런 칭찬이 좀 약해서 그리고 창호의 거 반듯해 네. 보인다고 항상 그래요. 반갑습니다 인사 남겨주셨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시장에 많이들 만약에 멘탈이 무너졌다면 저희에게 집중해서 이런 얘기 잘 안 하시거든요. 근데 시청자님들 괜찮습니다. 미리미리 네. 데뷔 잘 하셔가지고. 그래서 네. 그런지 아직 여유가 좀 보이는 모습. 이런 여유가 끝까지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네. 그리고 또 주말 이렇게 맥을 딱 이럴 때 끊어주면 좋거든요. 원래 요즘에 제가 신인 감독 김연경이라고. 그거 진짜 재밌다면서요. 저 예. 짤로만 좀 봤는데. 외국 프로그램에 좀 꽂혀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 팀이 좀 이렇게 수세에 몰릴 때 있잖아요. 감독이 딱 타임을 외치면서 끊어줘야 돼요. 그 그렇더라고요. 사기가 꺾이지 않도록. 예. 그리고 뭔가 전략 전술도 바꾸는 게 필요한데 주식시장에서도 이렇게 좀 하락할 때 한 번 주말을 맞이해서 끊어가면 좋을 겁니다. 다음 주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자, 이렇게 확실히 채팅창의 분위기가 침울하지 않다는 걸 계속해서 확인이 됩니다. 뾰로롱빙님께서 오늘은 지난주보다 멘탈이 괜찮아지셨다고요.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실 정도로 여러분은 시장 상황에 대해서 대응이 제법 되신 모양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 랭킹쇼는 또 랭킹 준비해봤습니다. 네. 오늘의 키워드 함께 보시죠. 어떤 건가요? 지속 가능? 그렇습니다. 뭐죠? 신고가 지속 가능인가요? 가끔 이 기업들 CEO라든지 아니면 기업 평가할 때 지속 가능성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한창은 광고 카피에도 쓰이고 했잖아요. 네. 지속 가능. 이 지속 가능성과 관련된 랭킹을 오늘 준비해봤습니다. 지속 가능성이 들어갈 수 있는 건 굉장히 포괄적인 느낌인데요. 어떻게 그렇습니다. 좁혀갈 수 있을까요? 네, 그러면 오늘의 랭킹 주제 보시죠. 자, 오늘의 주제는
내년 기준이군요. 2026 세계 최고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업은 어디일까? 이것을 이 국내 기업만 한 게 아니고요. 네. 이 미국의 타임지에서 여론조사 기관과 함께 손을 잡고 지속 네. 가능성에 대해서 좀 설문조사를 했고요. 설문조사 아니고 이 점수를 매긴 겁니다. 네. 전문가들이 점수를 매겼는데 이 100위까지 리스트가 쫙 다 이 타임지에 공개가 됐거든요. 그 내용을 가져와 봤습니다. 저는 지금 깜짝 놀란 게요. 카카오와 함께 JYP엔터가 있어요? 맞습니다. 아니, 지금 함께 있는 그 회사들이요. 반도체 전 세계 대장인 엔비디아. 그렇습니다. 명품 패션의 최강자인 에르메스. 그리고 뭐 마스터카드가 들어가 있는데 엔터가 우리나라 회사가 저기 껴있군요. 그렇습니다. 이번 우와. 항목은요, 평가 방식이 3가지인데 이 매출 성장률, 재무 안정성, 네. 환경 영향을 동일 비중으로 적용해서 100점 우와. 만점으로 체크를 한 거고요. 여기에서 대한민국 기업이 총 3곳이 들어있는데 지금 사실 보기에 있는 기업은 탑5는 아닙니다. 아, 네. 근데 제가 탑5를 보니까 모르는 기업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뭐 인도도 있고 튀르키예 기업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제하고. 예, 그 중에서 제가 좀 알 법한, 좀 잘 알려진 기업들 가운데서 이렇게 위아래 순위를 매겨보고자 5곳을 네. 꼽아봤고요. 참고로 우리나라 기업은 3곳 있었습니다. 3곳 어디요? 중에서 지금 JYP 엔터테인먼트랑 카카오가 여기 나와 있죠. 네. 그리고 JMT라고 하면은 창호님 그럼 뭐 생각나세요? JMT요? JMT. 저는 그 맛있는 거. 그러니까요. 저희가 차마 방송에서 말할 수 없는 네, 그 용어. 굉장히 맛있다. 뭐 이런 얘기할 때 네. JMT라고. 지읒 막탱 하면서. 예, 그쵸. 이 MG 용어인데 저도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의 비상장인데 의료 기술 기업이 있대요. 아, 비상장 기업이군요. 저는 예. 너무 낯설어서, 그게 뭔지 그러니까요, 지금 저도요. 갸우뚱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 3곳이라는데 이 우와. JMT가 참고로 77인데 비상장이어서 제가 뺐습니다. 네. 08님께서 대신 저희가 못한 이야기를 해주셨군요. 아니, 네. 저도 놀라운 게, 카카오 아니면 뭐 네이버 이런 종목들은 그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와, 근데 엔터사가 들어가 있다는 건 K 콘텐츠, K 팝의 인기가 그만큼 세계적으로 남다르다는 게 아닌가 진짜 놀랐습니다. 우리 순위 한번 맞춰봐요. 순위는 네. 더 놀라워요. 아니, 근데 예. 엔비디아, 에르메스랑 이게 견주는 게 되는 건지 이거 정말 신기하네요. 에르메스 프랑스 와. 기업이고 지금 전 예. 세계의 기업들이 다 이렇게 점수를 매겼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위쪽에 2개 마스터카드랑 엔비디아는 미국 기업 그리고 우리나라 2기업 프랑스 지금 명품 업체 가운데서 한 곳도 이렇게 보기를 꼽아봤는데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가운데서 저희 좀 순위 보면서 앞으로의 지속 가능성 우리가 너무 우리 스스로를 제한하고 있는 거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프레젠트 왜요? 형님께서 이상하게 창호의 머리 내리면 시장이 내리네 하셨는데 이거 인과관계가 반대입니다. 시장 내리는 날 저도 그냥 맘 편하게 내리고 오는 겁니다. 내려서 창호 앵커 머리 네. 때문에 시장이 빠지는 게 아니고요. 아니에요. 반대입니다. 예, 반대입니다. 예. 저는 확인하고 오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시장 분위기와 이렇게 동조하는 헤어스타일. 예.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또 게시판에서 창호 앵커 네. 앞머리를 환하게 이렇게 또 여러 제치는 날을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자, 오늘 잠깐만 참아주시고요. 그러면 네. 여러분 종목 진단 신청증 많이 좀 해주세요. 오늘 특별히 좀 많이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함께 해주실 분입니다. 바로 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상무님, 저는 지금 되게 깜짝 놀랄 만한 결과가 좀 나와서 좀 충격을 받았거든요. 2026년 세계 최고의 지속 가능 성장 기업 타임지에서 의뢰를 해서 이 결과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회사들 중에 엔비디아, 에르메스, 마스터카드 이런 기업 가운데 카카오와 JYP엔터가 있습니다. 혹시 이 5개 기업 중에 지속 가능 성장 기업 1위 혹시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사실 굉장히 좋은 기업들이 많고 국내 기업이 이제 2개가 들어있는데 깜짝 놀라셨다 그러고요. 지금도 근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너무 빨리 성장하고 있고 그래서 예상 외로 JYP엔터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 예상외로 JYP엔터 오늘은 술을 강하게 드셨는데요. 뭔가 앞뒤 정황상 이렇게 껴맞춰 주시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럼 만약에 JYP엔터가 상무님 예상처럼 1위다 라고 했을 때 상무님은 좀 동감하시나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엔터주들, 뭐 국내 드라마 제작사들도 그렇고요, 엔터 회사들도 그렇고, 뭐 대형 엔터 회사들 4-4개의 회사들이 있죠. 그 회사들 모두 다 좀 긍정적으로 내년에 보고 있기 때문에 JYP 엔터도 내년 주식시장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아니 이거는 시작부터 투자의 힌트가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엔터사들 주가가 뭐 특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나 싶은데 많이 내려가 있잖아요. 맞아요. 오. 사실은 또 이 실적도 어닝 쇼크가 이번에 좀 많았었는데 네. 어쨌든 또 글로벌 전 세계 시각으로 봤을 땐 좀 다를 수도 있으니까 지금 이거 뭐예요? 또 여기에 JYP가 등장하셨어요. 네. 우리 피디님 저분한테 고소당하면 어떡하죠? 이런 퍼포먼스를 네. 또 장관급입니다. 예. 저런 퍼포먼스를 언제 한 거예요? 퍼포먼스를 또 보여주시는 제가 좀 깜짝 놀랐습니다. JYP 오늘 등장했고. 여러모로 JYP 쪽에서 저를 놀라게 만드네요. 어머, 저건 잠시만요. 뭐예요? 자. 예. 그러면 저희 첫 번째 종목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우상향님께서 올려주신, 예. 하이젠 RNM 로봇 관련해서 사실 선두로 달렸던 종목인데 요즘에는 좀 어떤가요? 잠잠했었죠. 이 종목 사신 가격이 55,500원입니다. 비중 10%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목표가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하이젠 RNM 현재는 5만 원을 하회하면서 우리 시청자님도 손실 구간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대응 전략 필요할까요, 상무님? 네, 우선 차트상으로는 근데 좋지 않은 차트가 나왔었고,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사실 반등 차트긴 하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최근에 하락 추세였던 이런 부분들이 좀 염려가 되시겠지만, 사실 이 하이젠 RNM 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렇게 떨어지는 차트를 많이들 그리고 있죠. 그래서 뭐 계속 하락 추세이고 더 많이 떨어질까 이런 염려보다는 시장에 좀 영향이었다. 개별적인 이 회사의 문제점이다라기보다는 이 시장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차트가 좀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차트상으로도 보더라도 지금 이 61선을 딱 찍고 양봉을 내고 있죠. 물론 이제 오늘 4.5% 하락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양봉을 내면서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차트상으로는 지금 나쁜 차트는 아니거든요. 이런 모습들이 있고, 그리고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외국인과 기관이 그렇게 많이 좀 매매하는 종목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는 실적과 업종으로 좀 따져봐야 되는데, 실적적인 면에 있어서는 크게 좋아지거나 나빠지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25년도도 적자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데, 원래도 사실 하이젠 RNM은 실적으로 밸류에이션이 이렇게 시가총액이 1조 5천억까지 가고, 뭐 사실 훨씬 넘었었죠. 2조 원까지 가고 이런 모습들이 나왔던 게 아니라 모터, 로봇 이쪽으로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면서 주가가 올랐었던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우선 시장 전체적인 방향에 있어서는 로봇이 주목을 좀 받았을 때 주가의 반등이 조금 더 시원하게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하락을 했었고 차트상으로 좀 반등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 차트상으로 지금 반등하면 55,000원 정도까지는 조금 상승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찌됐든 로봇이 좀 테마를 받았을 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하이젠 RNM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시원하게 올라갈 수 있다. 실적이 적자가 난다라는 점이 포커스가 아니라 로봇이 테마를 좀 받을 때 조금 더 시원하게 올라갈 수 있고, 단기적으로는 사실 매수가 이상까지는 좀 상승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첫 번째는 로봇주였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고점 찍고 좀 숨고르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매수가까지는 충분히 반등이 가능하다는 점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꼭 손실 보지 말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고씨님, 오늘 랭킹 마음에 드세요? 참 참신하다고 이렇게 또 칭찬을 해주셨는데. 고고씨님이 JYP 쪽의 그 아티스트들 예. 좋아하는군요. 그리고, 그래요. 보면은 카카오 과자 뾰로롱삥님께서 올려주셨는데, 또 방어율님께서는 카카오 배당이 너무 적다고, 그 돈 다 어디다 쓰냐고. 야, 카카오가 참, 안티 팬들이 많은 걸 좀 보게 되네요. 예. 카카오가 여러모로 신뢰를 잃고 네, 또 그러니까요. 그만큼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관계가 있기 때문에 네. 다른 모르는 기업들, 만약에 뭐 B2B 하는 쪽 같은 경우나 잘 모르는 업체들은 기사가 나도 그냥 지나가거든요. 네. 근데 카카오 기사 나면 한 번 더 보게 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그렇고 뭐 여러모로 네. 그 주주분들에게도 일반 대중에게도 실망스러운 업데이트하면서. 일들을 많이 겪게 만듭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리스트에는 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쪽으로 좀 많이 마음이 기울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방어율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가만히 있어줘야 못 가는 것들이 힘 좀 받지. 폭락할 필요는 없고 옆으로 좀 들어놓으라. 이거 좋죠.
사실 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만 넘어갔기 때문에 돈이 그쪽으로 쏠렸잖아요. 맞습니다. 그렇다고 이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두 종목을 무너져라 고사 지내는 것도 웃긴 거죠. 이 친구들이 잘 버텨지고 나머지 쪽으로도 이 수급이 돌고 돈이 돌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2차전지에 대한 진단 신청은 끊이지 않습니다. 네. 이혜수님 LNF 그리고 조병기님께서는 삼성 SDI를 신청을 해주셨는데 저희 다음 종목으로 가볼까요? 네, 이번에는요 유튜브 햇살님의 종목입니다. 반도체 좀 보겠습니다. 동진 세미캠이죠. 매수 가격은 33,100원이고요. 비중은 10%입니다. 이만 정리하고 더 내려오면 다시 잡을까요? 대응 부탁드립니다 하면서 울고 계세요. 저는 우리 시청자님이 언제 사셨는지가 너무 궁금한 게 지금 약간의 수익권이 이시기는 한데 그러면은 앞서서 45,000원대 안 파신 거세요? 그럴 것 같습니다. 건가? 그러면 진짜 눈물 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요. 이만 정리하고. 네. 이렇게 좋았다가 지금 단기간에 낙폭이 상당히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서 끊어내는 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자, 알아보겠습니다. 자, 상무님, 반도체 중에서 이렇게 고민되는 타이밍인 종목들이 제법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내려가면 어떻게 하나 싶은데 왠지 있으면 또 올라갈 것 같기도 하고요. 동진 세미캠 어떻게 할까요? 네, 사실 반도체가 고민이 깊어집니다. 굉장히 행복했었던 마음을 준, 희망을 줬었던 종목이 반도체였는데 최근에는 반도체가 굉장히 어렵죠. 뭐 SK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반도체를 외국인이 반도체 대장주를 많이 팝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야 되나라고 고민을 하면 또 다시 올라가죠. 근데 올라갔다가 좋은 건가라고 또 생각을 해서 마음을 놓으려 그러면 다음 날 또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기 때문에 반도체의 대장주들은 변동성이 좀 있고요. 그 외에 장비주와 소재주들은 주가가 조금 더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최근 들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방향 잡기가 상당히 좀 힘든 그런 상황인데요. 실적적인 면만 봤을 때는 이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을 것이다.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는 하지만 밸류에이션이 최근 들어서 많이 부담스러워진 것도 사실이고 대장주들에 대한 수급이 이전 같지 않은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그럴 때는 이 회사 자체로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는 본업 자체로 좀 돌아와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동진 세미캠은 최근에 이슈가 있었죠. 오늘 같은 경우 물적 분할에 대한 뉴스들이 좀 나왔습니다. 보통 물적 분할을 한다 그러면 주가가 좀 떨어지죠. 이 지주 회사격에 대한 모습과 사업회사로 분할을 많이 하게 되는데 동진 세미캠도 사업회사를 분할을 하겠다. 그러면서 자금도 확보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로 본업에 대해 투자를 좀 더 하겠다. 자회사를 상장시키지는 않겠다. 그리고 주주 환원을 좀 더 강화하겠다. 이런 뉴스들을 내보내지만 물적 분할을 하게 되면 주주들 대체적으로 싫어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물량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이 물적 분할에 반대하는 주주들의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37,440원의 매수 청구권, 매수 청구 예정 가격인데요.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지금 가격에서는 더 하락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 더 하락하면 매수 청구 예정 가격, 100% 확정된 가격은 아닙니다만 이 정도 가격에서 형성이 되는데요. 더 떨어지면 주식을 사면 되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이 거의 바닥권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물적 분할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좀 있다라는 점. 그래서 손절 가격은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떨어진다라면 지금 121선을 좀 지지를 해야 되는데 34,070원이거든요. 121선이 34,000원 정도를 종가 기준으로 좀 지지하는지 여부는 좀 지켜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데 이 물적 분할을 했을 때 그리고 이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했을 때 예정 가격이 지금 가격 정도이기 때문에 떨어질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실적이 계속 좋아요. 매출액도 일정 부분 유지를 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거의 2천억 정도로 유지를 하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 봤을 때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은 좀 낮다. 그런데 사실 매수 청구권까지 모두 다 소화가 될 때까지는 지금 가격 정도에서 당분간은 좀 횡보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동진 세미캠 살펴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과 함께 일단은 횡보 가능성도 말씀해 주셨으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랭킹과 관련해서도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해주셨는데 국내 기업 카카오 JYP 있는데 다 JYP로 가세요 지금. 왜죠? 그러니까요. 저는 JYP 보자마자 이게 여기 어떻게 있네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요. 오늘 이렇게 좀 쏠려가는군요. 08님께서 외국인들이 JYP 좋아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자꾸 등장하세요.
이분 왠지 저런 손 올리면 하이파이브가 될 것 같아요, 발로. 망고님께서는 엔비디아가 1위 같다 해주셨고, 네. 강호율님께서는 에르메스는 명품 회사 아니야? 지속 성장이 가능할까? 뭐 이런 얘기들도 나눠주시네요. 아, 그렇게 생각하면 네. 그렇긴 하네요. 근데 저도 신기했던 게 이 100개의 리스트를 쫙 다 읽어봤거든요. 이런 명품 회사 되게 많아요. 아, 그렇습니까? 참고로 에르메스보다 지속 가능 그 성장 등수는 프라다가 더 높아요. 그리고 몽클레어 뭐 이런 브랜드들도 있고 브랜드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아니, 신기했어요. 명품은 뭐 어떤 시대가 돼도 계속 명품인가 봐요. 아, 그런 거구나. 아니, 사실. 예, 그렇게 얘기하니까. 신기하네요. 예, 그 가치가 뭐 변하지 않는다 뭐 이런 건가요? 뭐 타임리스 뷰티 뭐 이런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명품을 사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 그러면 저희 예. 5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과연 5위 기업은 어디일지 보시죠. 자, 5위는요? 카카오가 5위였습니다. 예, 카카오는 87.74점을 받아서 5위에 랭크가 됐습니다. 우리나라 기업 3곳이 이 100위권 내에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전체적으로 따지면 카카오는 85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5위를 알아봤고요. 나머지 종목들의 순위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요, 오늘 투자자분들이 어떤 종목들을 들여다보고 있을까요? 그 관심 종목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지 캐스터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뉴욕발 악재 우리 증시 역시 금요일작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에 집중하고 있는지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에는 SK하이닉스 올라왔는데요. AI 버블론의 SK하이닉스도 60만 닉스를 내줬습니다. 이어서 3위에 삼성전자까지 미국 기술주 sak풍이 닿으면서 10만 전자가 무너졌습니다. 2위에는 새내기주 큐리오시스 랭크되어 있고요. 5위에도 오늘 상장한 세나테크놀로지 랭크되어 있습니다. 4위에는 ABL 바이오가 올랐는데요. 빅딜을 체결하면서 단기 급등했던 ABL 바이오 오늘은 숨고르기 보이고 있습니다. 6위에는 셀트리온이 랭크됐습니다. 미국과 유럽 시장의 매출이 확대되면서 3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는데요. 주가는 3거래일 연속 급등합니다. 오늘 장중에는 20만 3,500원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7위에는 두산 에너빌리티 랭크됐는데요. 뉴욕 증시에서 오클로 등 원전주까지 급락하면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현재 4.5% 가까운 약세 보이면서 8만 원 선 다시 내줬습니다. 8위에는 유한양행이 올라왔는데요. 렉나자와 리브리반트 병용요법이 글로벌 항암제 시장에서 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한양행의 주가는 4흘 연속 급등합니다. 9위에는 셀바스 헬스케어 랭크되는데요. AI 심장 초음파 심사업이 부각되면서 현재 주가 16% 가까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10위에는 삼영엠텍 랭크됐는데요. 조선주가 한미 팩트시트에 급등하고 있습니다. 삼영엠텍 주가 현재도 19% 가까이 급등하며 18,000원 선 안팎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11위에 위치한 하나오션은 현재 1.6% 약세로 방향을 틀었고요. 현재는 12만 8,500원 선 안팎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12위에는 CP시스템 올라왔습니다. 역시나 조선 관련주 주목을 받고 있고요. 선박용 특수 케이블 체인 기업으로 CP시스템도 다시 한번 수혜 기대감 속에서 주가는 10% 가까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13위에는 퓨처캠 랭크됐습니다. 한미 양국이 역시나 팩트시트를 발표하면서 주목받고 있는 퓨처캠이고요. 주가는 3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장중에는 3만 원 선까지 돌파했습니다. 현재는 13% 강세로 3만 원 선을 소폭 밑돌고 있습니다. 이어서 14위에는 그린생명과학이 랭크됐는데요. 인플루엔자 환자가 급증하고 있고 최근 10년 중에서 최악의 독감이 유행할 것이란 우려 속에서 관련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린생명과학은 현재도 10% 가까운 급등세로 4,160원 선 안팎 지나가고 있습니다. 15위에는 삼육물산 올라왔는데요. 환경부가 이번에 탈플라스틱 로드맵 공약 관련해서 세부 계획을 보고했다는 보도가 전해졌는데요. 투심이 다시 한번 자극받으면서 삼육물산 현재도 14% 급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16위에는 알테오젠 랭크됐습니다. 알테오젠이 3분기 누적 매출액이 1,514억 원, 영업이익은 873억 원을 기록하면서 호실적을 발표했고요. 장중에는 56만 9천 원 다시 한번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현재도 1.5% 가까이 올라가면서 55만 7천 원 선 지켜내고 있습니다.
17위에는 네이버가 올랐는데요. 미국에서 기술주가 급락하면서 네이버도 그 영향을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4% 가까이 밀려나며 25만 5,700원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18위에는 대한조선 올라왔는데요. 대한조선은 주가 3거래일 연속 강세 보이고 있고요. 현재 7만 원 선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19위에는 에코프로 올라왔습니다. 테슬라가 급락하면서 에코프로 주가도 현재 3.85% 급락세 보이고 있고요. 현재 9만 1,000원 선까지 밀려났습니다. 20위에는 이뮤논시아 랭크됐습니다. 바이오주가 계속해서 하락장 속에서도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뮤논시아도 4흘 연속 강세 보이고 있고요. 현재는 6,45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투자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을 20가지 살펴봤는데요. 한미 무역협상 팩트시트가 발표됐습니다. 조선업 협력 기대감 속에서 그동안 잠잠했었던 조선주에 다시 한번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데요. 팩트시트에는 한미 조선협력이 해군 함정 건조 협력으로 확대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선주, 현 시점에서는 대응 전략을 어떻게 잡으면 좋을지 상무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자, 조선주가 최근 잠잠하나 싶었는데 어느새 또 슬슬 올라옵니다. 자, 그러면 상무님, 조선주의 대응 전략 어떻게 볼까요? 네, 조선주들이 최근 들어서 조금씩 조정받았었죠. 굉장히 잘 나갔었다가 10월 말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조금씩 좀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다른 종목보다 뭐 굉장히 크게 조정을 받았다까지는 아니지만 분위기가 전 같지는 좀 않았던 모습이 있었는데 오늘 현대중공업은 사실 좀 많이 올라가고는 있습니다만 나머지는 조금 쉬는 모습들이 좀 있었죠. 근데 조선주에 다시 한번 호재성 재료가 나왔습니다. 핵잠수함에 대한 건조도 좀 같이 하겠다. 그러니까 사실 미국의 국내에서 조선업체들이 많이 투자를 하고요. 거기에서 같이 협력을 하고요. 뭐 MRO라든지 조선 선박을 건조하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협력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은 상황 속에서 핵잠수함까지도 같이 건조하겠다. 이번에 사실 에이펙 정상회담을 통해서 거기에서 한 가지 이끌어냈었던 성과 중에 하나가 핵 잠수함이었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호재성 재료들을 앞으로 좀 더 구체화시킨 이런 뉴스가 오늘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어찌됐든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핵 잠수함도 같이 건조를 한다.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일이 더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선주는 좀 긍정적인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러면 여기에서 조선주를 조금 추려야 되겠죠. 미국 시장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는 조선 업체 한화 오션이 있을 수 있고요. 엔진이라든지 조선 건조에 좀 더 특화되어 있는 현대 HD 그룹사들 조선소들이 좀 있기 때문에 미국 쪽에 그리고 조선 건조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춘 이런 조선사들의 포커스를 맞춰서 좀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조선주들에 대한 대응 전략 한 가지 또 챙겨봤습니다. 네, 오늘 시장이 지수도 지수인데 네. 좀 정신이 없는 게 수급이 창과 방패가 이렇게 완전히 딱 정면 충돌하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시장이 한산한 가운데 좀 조정받는 것이 아니라 거래도 좀 실리는 데다가 외국인이 현 선물, 주식 선물까지 지금 다 팔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코스피에서만 1조 8천, 지금 장 마치기까지는 아직 2시간이나 남았는데 1조 8천, 거기에다가 선물 시장에서도 한 1조 정도 파니까요. 현물, 선물 합해서 외국인이 오늘장 3조 파는 겁니다. 11월 초에 그 어마어마한 매도 공세가 다시 또 복귀가 되는군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무섭습니다. 또 이렇게 외국인이 팔아도 개인 쪽에서 그만큼 요즘엔 자금 여력도 있으시고 코스피에서 개인의 매수가 한 2조 3천 정도 유입되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만 더 힘을 내주셨으면 우리 그러니까요. 동학개미분들. 이게 특히 오후장에 갑자기 훅 내려가다 보니까 게다가 금요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 주말에 굉장히 찜찜하단 말이죠. 참 그래서 많이들 촉각을 곤두세우고 시장을 보실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랭킹쇼 시작하면서 선물이 일간 저점을 이탈해서 고고식님도 그렇고 그 얘기를 계속 중계를 해주고 계시거든요. 선물 시장 낙폭 깊어지면서 현재 3.7% 하락 중이고요. 유가증권 시장도 3% 정도까지 낙폭이 조금 더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라갈 때도 내려갈 때도 고고식님 이야기처럼 반도체 투톱이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다른 종목도 계속 체크를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요. 유튜브 똘리님의 종목인데요. LG전자 보겠습니다. 매수 가격은요. 11만 5,200원. 와, 비중이 진짜 많은데요. 60%입니다. 11만 원이면은 시청자님도 한 1년
혹은 적어도 6개월은 되셨을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좀 오래됐다는 이야기를 덧붙여 주셨거든요. 이제는 탈출하고 싶어요라는 이야기입니다. 최근 들어서 주가가 부지런히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10만 원 확 뚫어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LG전자 이 비중, 이 가격 어떻게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상무님, LG전자입니다. 이 좀 오래됐다고 하시고요. 비중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탈출을 꿈꾸고 계신데 손실 없이 나올 수 있을까요? 네, LG전자는 두 가지 포인트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한 가지 같은 경우는 LG전자의 실적이었습니다. 2분기 실적이 잘 나왔어요. 생각보다 잘 나왔다라는 게 2분기에 관세 우려감들이 좀 많았었는데 관세 우려감들을 잘 피해서 실적이 좀 잘 나왔죠. 그런데 3분기부터 4분기 계속 좀 걱정을 해야 되는 게 여전히 관세입니다. 그러면 LG전자 관세를 어떻게 피해갈 것인가? 얼마 전에 LG전자에서 NDR을 했었죠. 그래서 NDR 때 이 관세에 대한 영향력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이 부분을 완화해 갈지 해지를 할지에 대한 얘기를 해줬는데 LG전자 미국 현지에서 생산하는 그러니까 관세에 대해서 영향력이 적은 물량이 전체 물량의 한 40%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 물량을 60% 정도까지 관세를 영향을 받지 않는 물량을 좀 확대를 하겠다. 그래서 관세에 대해 영향받는 비중을 좀 줄여나가겠다라는 첫 번째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판매량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굉장히 좀 적은 금액이긴 적은 비율이긴 하겠습니다만 판매 단가를 조금 올려놓겠다. 그러면서 관세 영향을 좀 최소화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금년에 예상 영업이익이 작년보다 떨어집니다. 관세 영향을 피해갈 수는 없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의 허들은 TV가 생각보다 좀 잘 안 팔리고 있죠. LG전자의 TV가. 잘 안 팔리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가전 쪽에 있어서는 작년보다는 좀 못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LG의 인도법인 상장을 했죠. 여기에서 1조 원이 넘는 현금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이 현금을 활용을 하면서 LG전자의 신규 새로 진출할 수 있는 신사업 쪽으로 M&A를 진행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주주환원책을 추가적으로 강화를 할 수도 있는데 우선 주주환원책 강화 규모가 아직 결정이 되진 않았지만 이 자금을 활용해서 주주환원책은 조금 더 강화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점. 전체적으로 환경을 보면 본업에 있어서는 만만치 않은 환경, 관세라는 부분에 있어서 만만치 않은 환경이 있지만 이 환경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많은 부분을 좀 해치를 해나가는 노력을 하고 있죠. 실적이 좀 떨어진다는 아쉬운 점은 있지만 굉장히 좀 선방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배당이 강화가 된다. 이런 부분들은 주주환원이 강화된다라는 점은 하방을 좀 단단하게 좀 막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LG전자 굉장히 강하게 폭발적인 상승까지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만 9만 원 정도에서는 지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전체적인 상황이 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9만 원 정도에서는 횡보를 하겠지만 내년도 이 어려운 환경들을 잘 거치면서 내년도까지 본다라면 배당에 대한 기대감들도 있고요. 이 어려운 환경을 이번에 관세 영향에 대한 우려감들이 지금 4분기에는 좀 주가에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이걸 잘 헤쳐나갔다 그러면 내년도부터는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좀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좀 오래되셨겠지만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횡보 혹은 상승 가능성이 좀 더 높아서 좀 보유하시면서 좀 상승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상승하면 사실 이전 고점이 매수하셨던 가격 부근입니다. 11만 원에서 11만 원 5천 원 정도 이 사이이기 때문에 11만 원 이상까지 시간을 조금만 더 갖고 내년 1분기까지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LG전자 살펴드렸습니다. 순간 약간 말문이 막혔던 건 LG전자 문제가 아니라요. 지금 조금 전에 채팅창에 ABL바이오 얘기 나와서 슬쩍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갑자기 저는 오늘은 조정을 당연히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덜 받아서 의외라고 생각했거든요. 조금 전에 보니까 갑자기 급등을 하는 거예요. ABL바이오 시세 좀 띄워주세요. 예. 지금 이렇습니다, 시청자분들. 지금 이게 윗꼬리가 꽤 달린 게 이 정도고요. 예. 조금 전에는 저거보다 훨씬 많이 올라갔습니다. 약 7분 전입니다. 한 8분 전이네요. 1시 27분 구간에 3자 배정 유증 공시가 나왔습니다. 네. 3자 배정이라서 받아가는 쪽이 일라이릴리입니다. 와, 그리고 대단하죠. 규모가 220억 원. 여기에다가 신주 주당 가격은 12만 5,900원. 1년 보유에서 걸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일라이릴리라는 든든한 아군을 확실하게 앞서서 이 라이센스 하우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공고히 하에 가겠다 이거잖아요. 손 꽉 잡았습니다. 와. 지금 가져가네요. 예. 와, 어마어마합니다. ABL바이오가 여러분 이번 주 화요일인가요? 10만 원이 안 됐습니다. 주가가. 와, 잠시만요. 자, 그러면 상무님 그 ABL바이오 얘기가 지금 너무나 핫하거든요.
이틀 연속해서 장중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오늘 또 급등입니다. 이걸 뭐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사실 ABL 바이오가 굉장히 좋았죠. 라이센스 아웃, 굉장히 큰 대규모의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그리고 3자 배정 유상증자가 들어오는데 이 유상증자의 대상이 일라이릴리입니다. 굉장히 좋은 모습들, 그러니까 들어오는 기업도 굉장히 좋고, 그러니까 이 일라이릴리가 들어오기 때문에 ABL 바이오 앞으로도 더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그러니까 부품 회사로 따졌으면 삼성전자에 이 대규모의 공급 계약을 했는데 삼성전자에서 유상증자 들어온다 정도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데서 들어오기 때문에 물론 변동성은 상당히 좀 클 것으로는 보여집니다만 이 변동성에 있어서는 감내를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더 상승 가능성이 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좀 높아 보이고요. 이렇게 급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올라갈 가능성이 지금 상황에서는 좀 더 높아 보이고, 예전에 사실 수년 전이긴 합니다만 한미약품이 좀 생각이 나거든요. 한미약품과도 대규모의 라이센스 아웃을 거치면서 제약회사에서 굉장히 레벨업되는 그런 모습들을 한번 보여줬는데, 이번에 ABL 바이오도 비슷한 모습의 그런 굉장히 대규모의 계약을 체결을 했고, 비슷한 내용의 이런 라이센스 아웃이라든지 유상증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나오겠지만 조금 더 길게 봤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 보입니다. 네. 이렇게 막간을 이용해서 또 ABL 바이오 워낙에 관심도 많으시고 굵직한 3자 배정 유증으로 인해서 급등하는 상황까지 또 상무님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장 상황이 참 오늘 여의치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와중에 정말 시장과는 전혀 상관없이 무시무시한 질주를 하고 있는 ABL 바이오였습니다. 정말 채팅창에도 이 얘기 좀 떠들썩합니다. 시가총액 4위예요. 네. ABL 바이오. 어떻게 이렇게 예. 와, 요즘에는 참 시장이 그렇습니다. 그 시총 상위의 큰 종목들인데 예. 레벨업이 될 때는요, 한 일주일 사이에 바로 도약을 해버리죠. 들어갈 타이밍도 주질 않습니다. 와, 지난번에 로봇주 올라갔을 때 그런 느낌을 받게 되네요. 뭔가 지금 멍해요. 네. 그래서 순간 저는 막 얘기가 잘 안 되고 예. 이게 뭐지? 그래서 뭔가 모르게 약간 배도 좀 아픈 것 같고 뭐 네. 그렇습니다. 이런 느낌 많이들 받으실 텐데, 아마 ABL 바이오 한 종목으로 올해 농사 지으신 분들은 500% 올랐으니까요. 와. 이런 또 효자 종목도 있지만 제자리 걸음하는 종목 신청 많이 해주셔서 저희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요, 이 종목도 사실 뭐 관심도 하면 이거 빠지지 않습니다. 국민주 아니겠습니까? 유튜브 하은님의 종목인데요. 네이버입니다. 매수 가격은 27만 3천 원이고요. 10% 비중입니다. 오늘 좀 내려가고 있는데 뭐 시장 대비해서 뭐 아주 크게 내려가는 건 아니죠. 25만 5,250원. 네이버를 바라보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앞으로 또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상무님, 네이버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네이버, 카카오 기대감이 굉장히 많은 회사죠. AI 쪽에 있어서의 기능들을 강화를 하면서 AI가 들어간 검색 서비스, AI가 들어간 채팅창, 뭐 이런 부분들, AI를 활용한 이런 방안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AI에 대한 수혜, 반도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수혜를 받을 수도 있다. 이런 기대감으로 주가가 좀 많이 올랐었다가 최근 들어서 좀 횡보하고 있었고, 오늘 같은 경우 사실 차트가 좀 좋지 않게 좀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네이버도 어쩔 수 없이 시장의 영향을 좀 받는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 좀 전에 말씀드렸던 ABL 바이오, 어제도 마찬가지고요. ABL 바이오 때문에 제약 바이오의 분위기는 상당히 좀 좋은데 밸류에이션이 높은 종목들도 오늘 다 같이 좀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그 조정의 영향을 네이버가 좀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적 자체는 네이버가 지금보다 더 악화가 될 가능성은 좀 낮거든요. 광고에 있어서도 바닥을 좀 찍고 올라가는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실적이 나빠져서 주가가 하락하기보다는 오늘 같은 경우 시장의 영향을 받아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대체적으로 좀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의 주가도 좀 하락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굉장히 크게 하락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 그래서 주가 같은 경우는 한 25만 원 정도를 거의 바닥권으로 잡고 네이버는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규 AI를 활용한 커머스라든지 검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규 이 매출액이라든지 이익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좋아진다. 이런 모습들이 좀 나올 땐 주가가 좀 더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고요. 그 전까지는 주가는 26만 원을 중심으로 해서 좀 보합권으로 26만 원을 중심으로 해서 횡보하는 그런 모습, 주가의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이버 살펴드렸습니다. 이 네이버와 함께 카카오 많이들 바라보고 계실 텐데 이 내용들 한번 같이 넣어주시죠. 네. 그리고 똘리님께서 저희 좀 전에 종목 봐드렸죠. 바이오니아 있으신가 봐요. 네. 바이오니아도 가자 해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확실히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래 제약바이오로 수급이 올 거야 했는데 잠깐 가다 말고 그랬잖아요. 이번 스텝은 확실히 전진 스텝이네요. 그러니까요. 망구님께서 13만 원 정도에 사간다면 기술이 얼마나 좋은 거야. 그러니까요. 자랑스럽다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번 주에 또 바이오라는 키워드로 랭킹도 알아봤었잖아요. 맞습니다. 우리 바이오 괜찮습니다. 잘합니다. 네. 글로벌 3위잖아요. 그 바이오에 우리 예. 바이오를 붙이니까 되게 구수하게 느껴지네요. 그래요? 우리 바이오. 예. 우리 시청자님들, 우리 주식시장.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 그렇습니다. 예. 자, 오늘 그러면- 이렇게 시장 분위기 어려운데도 이렇게 한 줄기 빛과 같은 그런 소식들도 들리고 하니까 너무 네. 어깨 축 처져 있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항상 탈출구는 있기 마련이죠. 자, 그러면 상무님과 함께 한 가지 종목만 좀 더 챙겨보도록 할게요. 무빙샷님께서 보내주신 무빙샷이요? 움직이면서 쏘는 겁니다. 예. 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입니다. 매수 가격은 15,000원이고요. 12%입니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도 시장의 관심에서 많이 좀 비켜가고 있는 종목이었죠. 물타기를 해서 대응해야 할지를 물어보셨습니다. 이거 참 좀처럼 큰 반등이 안 나오니까요. 답답하실 겁니다. 지금은 11,000원대, 거의 뭐 바닥이거든요. 언제쯤 반응이 나올지 알아보죠. 자, 상무님,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는 지금 추가 매수를 할까요, 말까요? 네, 사실 이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 차트상으로 보면 굉장히 오랜 기간 좀 횡보를 하고 있죠. 이렇게 횡보를 오래 하는 기업 같은 경우는 모멘텀이 확실하게 좀 필요합니다. 시장에서 가장 어려운 주식은 주가가 하락하는 주식이 아니라 시장에서 좀 소외된 그런 주식이거든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거래 대금도 많이 줄었고요. 주가의 움직임도 굉장히 낮은, 적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횡보를 하고 실적을 또 살펴보면 실적도 적자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 AI 시스템 반도체 설계를 하는 이런 업체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좀 큰 대규모의 계약 공시가 좀 나온다거나 아니면 뭐 다른 이 테마로 좀 묶이는 그런 상황들이 좀 필요한데 그런 모습들이 최근에 좀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래대금은 상당히 좀 낮은 상황 속에서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당분간도 주가가 12,000원 정도를 중심으로 해서 위아래로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차트상으로는 좀 좋지는 않아요. 이평선을 다 크진 않지만 하회를 하고 있죠. 지금 자리에서 물 타는 거는 좀 좋지 않는 모습인 것 같고요. 물 탈 때는 이 시간에 많이 말씀드렸지만 상승하는 날 좀 물을 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금요일이잖아요. 오늘 금요일이기 때문에 사실 매도 금액보다 주가의 하락이 좀 더 크거든요. 금요일 날은 매수 금액이 월, 화, 수, 목, 금 중에 가장 적은 날입니다. 같은 금액을 매도하더라도 금요일 날은 하락폭이 좀 더 크기 때문에 금요일 날보다는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 주가가 좀 더 주식이 좀 더 활성화가 되고 활기를 띄었을 때 매수를 하시는 게 요일적으로도 좋고요. 지금 차트상으로도 사실 하락하는 음봉이 나오는 날은 다음 날도 음봉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지금 물타기보다는 물 타시는 거는 좀 상승하는 날 물을 타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추가적인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상승을 위해서는 모멘텀, 테마라든지 수주라든지 이런 모멘텀이 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뿐만 아니라 최근 그 상담이 있을 때 이런 얘기 많이 듣죠. 추가 매수를 할 때는 완전히 소외돼 있을 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시장에서 좀 물이 들어올 때 그때 따라가셔서 매수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수고해주신 상무님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바로자산 운영의 윤정식 상무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시장 이야기 그리고 또 오늘 랭킹과 관련된 얘기들도 많이 남겨주고 계시는데요. 네. 오늘 랭킹 지속가능성이라는 키워드를 놓고 또 전 세계 기업들을 줄을 세워봤습니다. 그 성적표 과연 지속가능성 어떤 기업이 4위를 차지할지 5위는 우리의 카카오였습니다. 네. 그러면 4위 알아봐야 되겠죠? 4위는 어떤 회사인가요? 4위는 에르메스가 4위입니다. 그렇습니다. 프랑스의 예. 대표 명품 브랜드죠. 에르메스는 88.88점을 받아서 이 기업들 가운데서는 4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네, 자, 카카오와 에르메스까지 나왔는데 JY펜터가 에르메스 위군요. 그러니까요. 오, 심상치 않은데요. 네. 왜 자꾸 나오시는 거죠? 저분 하이파이브. 예. 전체적으로 1위부터 100위까지 봤을 때 에르메스가 64위입니다.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취향이신가 봐요? 네. 이거
자존심 상하는데 우리 PD님 유머 코드가 저 비슷한 것 같아요. 웃으면서도 약간 좀 자존심 상하는 그런 상황이 자꾸 빚어지는데. 그렇습니다. 과연 지속 가능성, 지금 게시판에 투차 전지가 이 리스트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올려주고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 바로 또 이분이 생각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토마토 투자 클럽의 김봉만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홍환입니다. 네. 자, 김홍환 전문가님, 오늘은요, 그 지속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2026년 내년에 세계 최고의 지속 가능 성장 기업을 타임즈에서 꼽아봤대요. 100위까지 봤는데 그 가운데 몇 개를 저희가 골라왔습니다. 자, 이 5개 중에 순위를 맞춰가고 있거든요. 지금 남아있는 회사들이 엔비디아 있고요, 마스터카드 있고, JYP 엔터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이 3개 중에 제일 지속 가능 성장 기업이 이 점수가 높은 기업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원래 그 연말에 12월 달에 발표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올해는 빨리 한 달 앞서서 발표한 모양이네요. 현재 시간으로 11월 12일 날 나왔어요. 제가 JYP를 국내 1위 기업으로 선정했었거든요. 제 기억에. 국내 1위. 예. 그래서 엔터 쪽은 내년에도 괜찮으니까 작년에 JYP가 3위인가 글로벌 3위였었습니다. 우와. 그래서 1위가 되지 않겠나, 전 JYP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 아무튼 작년에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저는 이런 순위를 아예 모르고 있었는데 JYP 엔터가 원래 높았군요. 전문가님, 저희 제작진이 미리 알려드렸어요? 어떻게 그런 거 아세요? 아니, 그 매년 연말에 이제 그런 순위가 나오잖아요. 전 세계 시가총액 몇 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데이터가. JYP 작년에 3위 맞고요. 글로벌 3위 맞고, 국내에서는 1위도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JYP 엔터가 제가 놀라는 게 이상한 거였군요. 그렇대요. 어디서 자꾸 저런 걸 가지고 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JYP 이 관련된 아마 내용을 좀 많이 보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게시판도 그렇고 전문가님도 그렇고 한쪽으로 의견이 슬슬 모아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서 이제 종목 진단을 들어가 봐야 될 텐데, 역시나 지금 독점 외쳐주시면서 이쪽이 문의가 좀 많이 오는군요. 2차전지, 에코프로, 원준, LNF, 여러 가지 종목들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그 중에 하나부터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양극재 대표 종목 중에 하나죠? LNF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예수님의 종목이고요. 16만 6,200원에 27% 중기 장기 목표가 궁금합니다. 16만 원대면요, 매수하신 지 오래되신 겁니다. 최근에 올라갔던 고점이 14, 15 이 정도였거든요. 네. 오늘 일단은 5% 빠지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 종목이 막판에 굉장히 급격히 움직였거든요. 어제 저희 이 시간에 2차전지 살아나요 이러면서 막 응원했었잖아요, 같이. 갑자기 막판에 8% 들어 올렸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장 마감하고 갑자기 그거 다 뺐다가 올라가기도 하고 요란하게 움직였는데 오늘은 다시 또 빠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LNF 사실 최근에 바닥권에서 2차전지 중에 거의 가장 빨리 올라온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네. 자, 그러면 앞으로는 또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알아보죠. 자, 김봉만 전문가님, LNF입니다. 올해 바닥권에서 상승하는 정도가 굉장히 강한 종목인데요. LNF의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이제 내년하고 이제 연말과 내년 시장을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외인들도 그 포트폴리오 교체 작업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오늘도 지금 매도하는 거 보게 되면 2조 3천억 순매도인데, 선물은 더 때릴 건 없고요. 제가 봐서는. 현물에서 이제 2조 3천억 매도하고 있는데, 그 중에 2조 원이 지금 전기전자거든요. 예. 대용주가 또 2조 2천억이에요. 그러니까, 3전은 좀 하이닉스만 지금 때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다른 제약이라든지 다른 쪽은 좀 매수하죠. 내년에 괜찮을 의약이라든지 제약이라든지 유통, 음식료 이쪽은 또 매수입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지금 포트폴리오 교체 작업이고, 전기전자 지금 차익하면서 전 지수를 이제 끌어내다 보니까 다른 개별주 같은 경우도 같이 밀리고 2차 전지는 지금 중립적인 위치죠.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2차 전지가 내년에는 지속적으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만은 반도체보다도 반도체는 지금 이제 고평가 영역이에요. 삼전하고 이제 한식스 같은 경우가
내년을 두고 봤을 때는 결국은 2차전지가 추가적으로 움직이지 않겠나. 현재 연말 시장도 아마 2차전지 지금 현재까지 주도주니까요. 예, 20일선 안 깨고 계속 버티고 있는 상태고 LNF 같은 경우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그 턴 어라운드 합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영업 적자가 한 7천억 넘게 나왔는데 재고자산 평가 손실 때문에 최근에 리튬 가격도 바닥 찍고 지금 올라가는 추이고 예, 테슬라양 일단 매출이 늘어난다 그러면은 당연히 내년에 실적이 큰 폭 아닙니다만은 3년 만에 적재 늪에서 일단 탈출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고점에서 이미 물리셨었고, 좀 중기적인 성격으로 이제 가져가신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좀 박스권, 플랫폼, 시장이 좀 조정이 좀 들어오긴 합니다. 예, 그랬을 때 조금 더 하방 쪽으로 밀 수 있는데, 저는 뭐 2차전지나 아래에서 누른다 그러면은 어차피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연말 전에 이제 마지막 저점 매수 구간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이분은 이제 그걸 무시하고 아직도 지금 소폭 그 손실 중이시니까 그대로 가져가세요, 그냥. 여기서 뭐 다른 거 지금 갈아타봐야, 내년 가면 여러분 아실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종목 선택 잘못하다 보면 내년 또 1년 농사 망칩니다. 근데 2차전자 보유하신 분들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대로 홀딩 하시고, 요거는 일단 그 단기적으로는 작년 1월 달 고점이 이제 20만 원이지 않습니까? 20만 원. 1차적으로 한 20만 원 라인까지 좀 보유를 해 나가는 전략으로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흔들리더라도 지금까지 보유하셨으니까 그대로 끌고 가시면서 연말 아니면 내년까지 좀 가져간다는 마인드로 대응해 나가자. 그래서 홀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NF였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겠어요. LNF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4만 원대까지 갔다 왔죠. 그러니까 정말 그 가슴 아픈 건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어느새 그런데 주가 많이 올라왔고요. 앞으로도 단기간에 흔들림이 있을지언정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0만 원 얘기까지도 해주셨으니까 든든하게 수익 보고 이번에 웃으며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큰 그림을 좀 네. 봐주세요. LNF에 대한 진단을 해봤고요. 네. 그리고 또 이 종목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기에 2차전지 종목, 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도 신청해 주셨고요. 네. 그리고 하나기술도 있어요. 네, 이런 종목군들 사이에 우와, 잠깐만요. 선희유님은 LNF 78,000원에 있다고요. 아래쪽에서 잡으셔가지고 야. 지금 2배 수익 내시고 계시네요. 굉장히 행복하시겠는데요. 예. 네. 이렇게 종목 상담 신청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사이에 이영재님께서 SK 하이닉스 얄미워 주겠다고 지수 맞아요. 다 올려놔서 포모 현상 오게 만듦이라고 해주셨는데 그쵸. 사실 SK 하이닉스는 국민주로서 다들 한 번쯤은 매매를 해보셨거나 아니면 이번 대세 상승 구간에서도 뭔가 좀 애증의 종목일 거예요. 그렇습니다. 수익도 많이 주면서 또 팔면 더 가면 얄밉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네. 워낙에 이제 덩치도 커졌는데 이 종목 전화가 왔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진단 도와드릴 건데요. 1967 쓰는 분께서 SK 하이닉스를 60만 원 넘어가셨을 아이고. 때 용기를 내셨나 봐요. 네. 60만 8천 원이고요. 이 종목 하나 아이고. 있으시대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근데 보통은 이런 우와. 경우에는 자금 자체가 전체 자금 자체를 많이 하지 않으셨으면 네. 아니, 네, 100%로 나와서 이거 SK 하이닉스에 대한 예. 너무 지나친 맹신 아니었을까요? 이야, 이거 엄청난 배팅을 하셨는데 하필 딱 이 타이밍에 네. 밀립니다. 저희 게시판에 계시면 좀 대화 좀 나눠봤으면 하는데 전화로 예. 와서 아쉽게도 그렇게는 못하는데요. 아마 주식 투자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맞습니다. 또, 하이닉스 좋대 이러면서 네. 해서 100만 이 원도 정도만 나왔대 사면 리포트에 뭐 네. 이러면서 들어가셨을 것 같은데 걱정됩니다. 네, 한번 저희가 진단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0만 원 넘어서 이 종목 하나로 몰빵을 하신 거예요. 전문가님, SK 하이닉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 몰빵 좀 하지 마시라니까요. SK 하이닉스 아니고 SK 하이닉스 할아버지라 하더라도 몰빵하신 거 아니면 고점에 있는 종목군들. 이제 증시 교원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박수 칠 때 떠나고, 네, 거리에 피가 낭자할 때 들어가라. 그죠? 예, 그게 맞습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지금 박수 치고 있잖아요. 이쪽은.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고점이 월추 나왔다 보는데요. 지금 오늘도 아침 보니까 뭐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 뭐 91만 원 얘기 나오고, 뭐 SK증권에 100만 원까지 나오고, 예, 그런데, 근데 그 저점에서 이렇게 나올 때는 여기서는 얘기 안 나와요.
삼전도 마찬가지고. 여름에 바닥에서 빡빡 길 때는 뭐 반도체 뭐 슈퍼사이클, 빅사이클 얘기 안 나옵니다. 8분에서 넘어가고 나서 이제 목표가 막 상향해버리죠. 이럴 때가 조심하는 거예요. 이럴 때. 아시겠죠? 뒷북치인데 뭐 있잖아요. 예. 제가 이제 그 근거 자료는 뭐냐면 제가 여름에 이제 그 바닥에서 여러분들 삼전하고 하이닉스 우리 그 시청자분 다 아실 겁니다. 절을 하면서 매수하시라 했죠. 고맙습니다 하고. 근데 그때는 매수 안 하십니다. 예. 근데 지금은 단기적으로 SK 하이닉스 이제 저점에서 보유하신 분들은 그대로 홀딩이신데 지금 들어가서는 전혀 재미가 없습니다. 예? 기업이 좋아서 좋은 게 아니고 뭐 중소기업 매수하더라도 나한테 수익 좋은 게 나한테 좋은 급이죠. 그러니까 삼전하고 이제 SK 하이닉스는 이 데이터를 보시면 이거는 제가 뭐 20년 넘게 데이터를 뽑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작년에 2024년도 7월 11일 날이 전기전자 업종이 그때 고점이었거든요. 삼전 하이닉스가. 그때 코스피 시가총액이 2,363조고 전기전자 업종이 전체 코스피 대비 42.6%였어요. 근데 10월 29일 날 11월 초에 이제 고점이 나왔잖아요. 전기전자 업종이. 근데 작년에 고점하고 거의 비슷하죠. 43%까지 갔었어요. 전체 코스피 시가총액 대비해서. 얼추 맞죠? 그리고 삼전하고 이제 하이닉스는 이게 그 영업 이익의 비밀이 있어요. 주가 상승의 비밀.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들 기업들은 글로벌 기업이니까 실적 대비해서 시총도 같이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서 2021년도 실적은 영업이익이 12조지 않습니까? 그때 시가총액 96조. 근데 2024년도 7월 달에는 175조까지 늘었잖아요. 시총이. 82% 늘었거든요. 근데 2024년도 영업이익이 88% 증가했어요. 2021년 대비. 딱 그만큼 올라가죠. 시총이. 작년 대비해서 지금 현재 증권사 눈높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10월 1일 날 기준했을 때 SK 하이닉스 내년 영업이익이 69조까지 67조까지 늘었거든요. 원래 58조에서 한 일주일 만에 10조 원을 더 늘렸어요. 목표치를 영업이익 예상치를. 그러면 올해 영업이익이 41조다. 그러면 내년 영업이익 67조 잡고 올해 대비 한 63% 들어갑니다. 영업이익률이 63%. 예. 근데 시가총액은 지금 몇 프로 늘었습니까? 지금 455조니까 157% 한 160% 늘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죠? 영업이익은 내년에 63% 늘었는데 시총은 벌써 160% 늘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주가가 좀 앞서 나갔다는 얘기예요. 오버슈팅 나왔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는 내년 실적까지 이미 다 반영하고도 남았다라고 보거든요. 예. 이런 데이터를 먼저 보고 나서 이제 규칙 차트 보는 거죠.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삼전하고 하이닉스 10월 말하고 11월 초에 거래량이 터졌죠. 삼성전자도 거래가 엄청 터졌죠. 그죠? 삼성전자가 언제 거래 터졌습니까? 제일 많이 터졌을 때가? 바로 이때죠. 2021년도 1월 11일 날 최대 거래 나오고 이번에 두 번째 큰 거래 나왔습니다. 거래가 터졌다는 얘기 무슨 얘기죠? 예, 단기 고점이 나왔다는 얘기죠. 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000660. 예, 상장 이래 사상 최대 거래 대금이 11월 1일 날 터졌어요, 이미. 이럴 때는 여러분들께서 조심하시는 거예요. 아래에서 다시 매수하더라도 여기선 따라가는 게 아니죠. 이미 지나간 버스 손 흔들어 봐야 돌아옵니까? 예, 그래서 저는 하이닉스 또 이분 같은 경우는 100% 들어가셨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주도주니까 바로 또 죽진 않습니다. 예, 다음 주에 반등 들어올 때 비중을 대폭 축소를 하세요. 대폭. 설령 더 간다 하더라도 지금은 내년 시장 보고 하는 거라니까요. 아니 올해 주가가 이 무거운 주식이 시가총액이 455조짜리가 200% 넘게 올랐습니다. 200%. 예? 1년도 안 돼가지고. 그럼 과연 내년에 더 간다 하더라도 몇 프로 더 올라갈까요? 저라면 하이닉스보다는 앞서 제가 2차전지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만은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은 작년 1월부터 올해까지 하더라도 지금 마이너스거든. 아직도 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예요. 예, 그쪽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눈앞에 단기 이익을 보지 마시고 지금 연말과 연초 내년 시장 준비하는 그런 구간이니까 내년에 뭐가 할 것인지 그거를 좀 심도 있게 좀 분석하셔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는 다음 주 반등 들어올 때 비중을 지금 한 10% 이상 들어가지 마세요. 좀 대폭 줄이시고 다른 쪽으로 좀 갈아타자. 그리고 연말과 추가로 말씀드리면
내년도 1분기는 제조업 비수기잖아요. 반도체가 이제 계절적 영향도 받거든요. 예, 그래서 안 빠진다 하더라도 이제 박스권 행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등시에 좀 현금화를 좀 많이 해놓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K 하이닉스 여기서 뭐 쉽게 급락하고 뭐 꺾일 종목은 아니죠. 그러니까 약간의 반등이 나오면 그때는 비중을 대폭 줄이시길 바랍니다. 네, 다들 이 비중과 네. 굉장한 용기라고 해야 될까요? 그 과감성에 많이들 놀라주고 계세요. 정말 놀라셨습니다. 100% 얼마인가요? 예. 아이고, 예. 그래요. 아, 참, 그래요. 초짜면 그럴 수 있어. 비중 조절 실패하면 큰일 나는 수가 많지 하면서 방어율님께서 조언 한마디 또 남겨주셨습니다. 또 네. 많이 주식 투자를 오래 해보셨는데 이 종목을 정말 잘 아셔서 인사이트를 가지고 들어가셨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일단 김복만 전문가의 의견은 대폭 좀 반등이 나온 비중을 좀 줄여주시는 게 아무래도 대응하시기에 조금 더 마음도 편안하실 거예요. 맞아요. 예. 그리고 혹시나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 초보 투자자분들이 있다면 아마 이런 생각 갖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시장에서 대장 주고 SK 하이닉스가 망하겠어? 맞아요, 물려도 맞아요. 나는 장기 투자로 갖고 갈 거야. 괜찮아 라고 하지만요. 막상 물리면 그 속사감과 그 마음이 아픈 거를 못 견딥니다. 맞습니다. 웬만한 사람이 그걸 못 견뎌요. 네. 그래서 참 신중하게 하셔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ABL 바이오 얘기 저희가 한창 나눌 때 오늘의 이 스타주를 저도요 하면서 게시판에서 저는 그런 모습을 좀 기대했고 또 보고 네. 싶었거든요. 근데 잠잠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은 좀 놓쳤나 보다 했는데 우리 선자님이 갖고 이 계세요? 종목을 가지고 계시다고. 이야, 진짜 엄지척 따봉입니다. 이야. 선자님 앞으로 좋은 종목 있으면 네. 이제 서로 또 같이 또 나누고 기쁨을 나누면 2배가 되고 수익은 그쵸. 나누면 뭐 같이 수익을 보는 거니까요. 예. 그리고요, 이 에이벨 바이오 얘기 나온 김에 시장 이런데 에이벨 갖고 있는 사람만 너무 좋겠다, 부럽다 하실 텐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9월에서 10월 사이에 반도체 폭등할 때요. 에이벨 바이오는 그때 고점 대비 한 20% 넘게 쭉 빠지고만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의 흐름을 면밀히 잘 보고 새롭게 공략할 포인트를 잘 잡아놓는 그런 인내심, 멘탈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네. 하락하는 종목군들도 다 챙겨봐야 돼요. 네. 오늘 반도체가 전체적으로 약한데 하이닉스에 이어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번엔 네. 반도체 소부장 종목 골라봤는데요. 꿈꾸는 사포님께서 네오셈을 신청해 주셨어요. 네. 이 종목 12,100원 매수가고요. 비중이 10%입니다. 공급 계약이 나왔는데 급락이라니 어허. 무슨 일인지 알려주세요 하셨는데 사실 주가가 급락까지는 아니고요. 네. 오늘 전체적으로 반도체 안 좋은데 그만큼 밀립니다. 5%가량의 하락세로 11,290원 선 기록하고 있고 오늘 10시 구간대 반도체 검사 장비 공급 계약 체결 141억 원 규모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배경이 좀 무효한 오늘의 장세인가 반도체주들이 영 움직임을 좀 못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시청자님 어떤 투자 판단을 해야 될지 김봉만 전문가님 도와주시죠. 자, 그 네오셈은 지금 비중이 이분은 10%고 매수가가 현재 가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죠. 이 기업은 이제 삼성전자 향 HBM 장비 관련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 아까 제가 하이닉스 진단해드렸습니다만은 삼성전자가 그 치킨 게임 벌이겠죠. HBM3라든지 뭐 4까지 지금 가격 인하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죠? 예, 치킨 게임 하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하이닉스가 시장 점유율이 62%,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한 20% 넘고 삼전이 한 20% 조금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내년부터는 이제 가격을 파격적으로 인하해가지고 하이닉스 잡는 길은 그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가격 인하. 예, 그럼 이제 삼성전자 향 납품하는 그 기업들은 실적이 이제 좋아지겠죠. 왜? 매출이 늘어날 테니 가격 인하하게 되면 선발 기업들 따라잡기 위해서는 그 카드밖에 없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 네오셈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 향 HBM 관련주니까 이 기업은 이번에 조정이 끝나면 다시 한번 고점 돌파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명분 하에 우리가 이제 본다라면. 단기적으로는 이번 달은 이제 흐름이 지금 눌림목 구간입니다. 이제 월봉 보시면 추세상 여기 상단 이 트렌드죠. 거기 딱 찍고 지난달에 이번 달 눌림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달에 이제 삼전 하이닉스가 이번 조정이 좀 마무리된다 그러면 예, 다시 한번 이제 개별주가 좀 반등에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는 그런 기업이기도 하니까 우선은 그대로 홀딩하시고 만약 단기다 그러면 항상 지점 고점.
네, 13,000원 라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연말 다음 달까지 뭐 보신다 그러면 전 개인적으로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최고점 15,000원 언저리까지는 반등이 좀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일자 단기는 지금 13,000원 초반 정도 직전 고점, 돌파 시에는 15,000원, 16,000원까지 홀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오셈 반도체 하나 살펴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반도체 2차 전지 뭐 종목 구성이 대체적으로 오늘 올라오는 게 그렇습니다. 호미코도 오늘 많이 하락하는데 버티면 좋은 날 올까요? 화이트캡처님 올려주셨는데요. 네. 참고로 오늘이 12월 결산법인의 분기보고서 마감 날입니다. 오늘까지 내야 됩니다. 그래서 뭐 국내 상장돼 있는 해외 기업이나 결산이 다른 특이한 기업들 제외하고 오늘까지 성적표 내야 되는데 호미코가 좀 전에 나왔거든요. 네. 기사는 안 나왔으니까 공시 한번 좀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뭐 많은 분들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 시장과 개별 종목들에 대한 걱정들 좀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오늘 레키 좀 볼까요? 2026년 세계 최고의 지속 가능성 성장 기업을 보고 있습니다. 탑 100을 꼽아봤는데 그중에 우리가 익숙해 알만한 종목들을 회사들을 꼽아봤어요. 여기서 순위를 매겨보고 있습니다. 3위가 어떤 회사가 될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스터카드가 점수 높군요. 네, 90.63점입니다. 네, 전체적인 순위에서는 40위를 차지했고요. 마스터카드 외에도 비자가 34위. 이렇듯이 뭐 카드사라든지 금융사라든지 저는 이게 전통산업이어서 네. 성장성에 있어서는 다소 좀 낮은 점수를 받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무래도 매출이 찍히고 있어서 그런지 이런 업체들, 금융사들 이런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이 돼 있더라고요. 네, 약간 오늘 의외 포인트들이 제법 있군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요. 1위와 2위 이 대결이 엔비디아 대 JYP.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아, 이거 엄청납니다. 과연 이 승자가 누가 될지. 그래요. 잘 통했군요.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네. 요거는 조금 이따 한번 확인해 보겠고요. 네. 1시간 동안 종목들 변화는 좀 어땠을까요? 정수지 캐스터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1시간 동안 달라진 관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위에 세진중공업이 새롭게 랭크됐는데요. 팩트시트 발표 속에서 조선주 22,000원을 회복해냈습니다. 이어서 11위에는 NK가 올라왔는데요. 핵추진 잠수함 건조 공식 승인 소식이 나오면서 고압가스 밸브 기술력에 부각받고 있는 NK도 오늘장 급등합니다. 현재 25% 가까운 급등세 지속하고 있습니다. 16위에는 리가캠바이오가 새로 랭크됐는데요. 핵심 ADC 파이프라인의 임상 진전 소식이 있었고 플랫폼 기술 검증을 기반으로 내년에는 성장 사이클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현재 주가는 17만 3천 원 고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19위에는 HJ중공업 올라왔는데요. 한미 팩트시트 발표 속에서 역시 조선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20위에는 G2G바이오도 랭크됐습니다. 비만치료제 관련주도 계속해서 강세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G2G바이오도 장기지속형 주사제 기술력에 부각받으면서 현재 4% 넘는 강세 보이며 다시 한번 10만 원 선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오후장 달라진 관심을 짚어봤는데요. 오후에도 역시나 투자자들의 관심은 조선주와 함께 바이오주에 쏠려 있습니다. 기술 수출 빅딜 훈풍으로 하락장 속에서도 제약바이오주는 강세 흐름을 지속하고 있는데요. 비만 치료제와 함께 의료 AI주도 랠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연준 위원들이 12월 금리 동결이 유력하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는데요. 바이오주의 현 시점 대응 전략은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번 한 주는 내내 제약바이오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확실히 이쪽으로 흐름이 좀 넘어온 것 같기는 한데 과연 앞으로의 흐름은 어떻게 읽어볼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바이오 대응 전략 좀 알려주시죠. 지금 최근에 어제 같은 경우도 미국 시장 현재 그 추세가 이제 어떻게 움직이냐면 기술주에서 자금이 빠져나와서 금융하고 이제 특히 제약바이오 쪽으로 지금 옮겨지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네, 암젠도 뭐 급등 나오고 머크, 화이자 바닥권에 치고 올라서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올해 그 제약바이오, 그러니까 나스닥 바이오 테크놀로지 ETF하고 그다음에 S&P 바이오테크 여기 ETF예요. 지금 보시면 이게 지난 4월 달에 이제 저점 급락 나오고 나서
실질적으로 제약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도 알게 모르게 이제 시장이 계속 AI 얘기만 하다 보니까 예, AI 관련주만 오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예, 제약바이오, 그러니까 나스닥, 이거 지금 S&P 바이오테크 ETF인데 계속 꾸준하게 지금까지 올라가면서 21선하고 51선을 한 번도 안 깼습니다. 예, 한 6개월 넘게. 그러면서 작년에 최고점을 그냥 껄떡하고 넘어왔어요. 그죠? 뭐 거래량 터진 것도 없이. 예,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은 5년 추세를 보게 되더라도 여기서 장기 쓰리바닥이 나온 가운데서 2022년도 저점, 23년도 말 저점, 올 4월달 저점 찍고 이 박스권 상단을 완벽하게 돌파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방보다는 이제 상방 쪽에 룸이 훨씬 많이 남아있죠. 예, 코로나 때 최고점까지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에 탑승해가지고 우리 제약바이오 움직이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공개 방송할 때도 9월 달부터 이제 제약바이오 쪽으로 서서히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벌써 그 얘기 한 지가 2달 됐는데 지나고 나니까 다들 많이 올라가죠. 이래서 선침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제 반도체 쪽에 자금이 좀 빠져나오고 2차전지 중립이고 방산에서 빠져나올 것이고 조선에서 자금 빠져나오면 그동안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특정 종목만 많이 올라가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제약업종 자체가 많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군들은 또 올해 또 이재명 정부 또 내년 12월달 예산 통과하게 되면 150조 국민 성장 펀드 출범했는데 그중에 약 한 11조 넘게 제약바이오하고 백신이 일단 또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정부 정책 수혜주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줄기세포라든지 네, 많은 또 이제 규제 혁신을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2차 전지와 더불어서 제약바이오도 여러분들께서 내년까지 좀 꾸준하게 좀 관심을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좋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제약바이오 대응 전략 상세히 살펴드렸으니까요. 이 가이드라인 지켜주시죠. 네. 그리고 게시판 한번 볼까요? 네. 글이 계속 올라오는데 부자 국민 1등 경자님께서 네. 시세와 유령은 한적한 곳에서 온다. 오. 예. 이야, 이거 명언인데요? 그러니까요. 멋진데요, 뭔가. 이걸 지구지구라고 읽어야 되는지 우리 시청자분께서 네. 애널리스트들은 다 떨어지고 나서 나중에 선반영됐다고. 그래서 시장이 네. 막 시끌벅적할 때보다 이렇게 좀 하락하고 있고 잠잠하고 이럴 때 또 서서히 기회를 잡아가는 이런 전략이 좀 필요하다 얘기를 좀 해주시는 것 같고 네. 서당깨님은 보고 계시다가 갑자기 게시판에 등장해 주셨는데 네, 망했다고요? 네, 갑자기 망했다고 한 줄만 남기시고 호련히 사라지셨어요. 왜요? 저희가 좀 사정을 알아야지 어떻게 좀 이야기를 해드리죠. 반도체를 많이 갖고 계신 게 아닌가 예, 싶기도 무슨 하고요. 일이실까요? 자, 그리고 별빛의 속삭임님 오늘 랭킹 엔비디아로 추측하시고요. 미소님께서는 제약바이오주들의 뭐 기회를 좀 놓치셨나요? 셀트리온과 유한양행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계속 흘리고 계십니다. 아, 무슨 얘기인지 놓치신 궁금하네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금라인, 김라인 뭐 이렇게 읽어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우리 시청자님께서 아니 저 5개 중에 1위부터 5위잖아. 무슨 JYP가 세계 2위야? 이렇게 하셨는데 네. 제가 지은 게 아니고요. 네. 상위권이 맞습니다, 시청자님. 우리는, 뭐, 그냥 상장주 가운데 하나, 이렇게만 생각하지만, 또 세계인들의 시선으로 이 K라는 브랜드, 네. 굉장히 좀 높이 평가받는 이런 상황이라는 점, 참고로 출처가 미국의 타임지니까, 그렇습니다. 한번 원본을 또 찾아보셔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또 종목 하나 챙겨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유튜브 만간진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와, 이거 오랜만에 봅니다. 한섬입니다. 한섬. 그러니까요. 그쵸. 패션 의류 쪽은 사실 요즘에 거의 언급이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얼마 전에 FNF 얘기 잠깐 했던 것 같은데, 자, 한섬. 역시 주가 흐름이 썩 좋지 않았다가 최근에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 올려도 아직까지는 멀었죠. 자, 매수 가격은 15,300원. 매수하신 지가 얼마 안 되셨나 봐요. 10% 비중이고요. 15,300원. 지금부터 중장기로 끌고 가면 어떨까 이렇게 문의를 주신 겁니다. 자, 한섬. 이제 아무도 잘 보지 않았던 이쪽으로 공략이 되는 건지 알아보죠. 전문가님, 한섬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내년에는 이제 섬유의복, 오늘도 이제 외인들이 섬유의복 매수하고 유통 쪽 매수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아까 이제 시청자님께서 원래 그 제가 한 얘기인데 그새 또 따라하시네. 시세와 유령은 한적한 곳에 나온다. 예? 이거 보세요. 지금 얼마나 한적합니까? 차트 월봉 보시면. 아주 뭐 한적해가지고 뭐 사람 구경하기 힘들죠?
예. 기신 유령이 무슨 뭐 복잡한 데 나오겠습니까? 남대문 시장 같은데. 예. 어디 뭐 시골에 폐교라든지 그런 데 나오죠. 시세와 유령은 동일하게 그 한정으로 나오는 겁니다. 빠이자리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동안 계속 밀고. 예, 실적 대비 이제 저평가 국면이고 영업무역은 이제 먼저 치고 올라가고 있는데 예. 아마 이제 그 영업무역은 벌써 저 최고점 지금 돌파하고 있습니다. 일봉에서. 얘는 이제 유통 쪽으로 지금 편입돼서 합니다만은 네, 같은 뭐 섹터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섬도 지금 주가가 이제는 상당히 저평가 국면이고 내년부터는 실적이 다시 한번 턴 어라운드하는 걸 원년을 했기 때문에 뭐 단기 및 중기를 보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선은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지금 월봉에 딱 매수 맥점이고 너무나도 한정해가지고 이럴 때 이제 혼자서 보시면 돼요. 이런 종목군들은 한 2만 원 라인 정도 일단 보시고 중장기다 그러면 저는 한 2만 5천 원 정도 한 내년 1분기까지 끌고 가신다 그러면 그 정도까지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및 중기 한섬은 홀딩 내지 비중이 한 10%니까 그죠? 좀 눌림 주게 되면 한 5% 더 매수하셔가지고 좀 끌고 가셔도 크게 뭐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한섬입니다. 시세와 유령은 한적한 곳에서 온다. 한적한 곳 한섬.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또 중장기적인 전략을 이렇게 또 세워주셨어요. 단기, 중기적인 전략으로 네. 수익 낼 수 있는 전략 알려주셨고요. 그리고 또 어떤 거 보셨어요? 그 이철린님께서 예. 한섬 국내 명품 구스다운 겨울 하셨습니다. 아니, 진짜 팬이실까 봐요. 예. 이 브랜드 좋아하시나 보죠? 방어열님은 한섬과 한샘. 예, 한 끗 차이인데. 예, 아무 관계 없죠? 그렇죠. 예. 꽤 다르죠. 근데 요즘에 아직 그 두터운 패딩을 입을 때는 아닌데 맞아요. TV 광고에 정말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미리미리 사둬라 예. 이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의류 관련된 종목 유통 쪽으로 오늘 좀 수급이 들어온다 얘기를 좀 나눠주셨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또 종목 하나 볼까요? 네. 자, 이번에 챙겨볼 종목은요. 아마 요 종목을 이거 매수해야지 하고 대기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을 겁니다. 김진영님의 종목인데요. 로봇주입니다. 아주 대표주죠.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잘 가는 것 같다가 요번 네. 달에 안 좋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아마들 요거 조금만 더 내려면 사볼까? 지금 그 준비하고 계실 거예요. 자, 슬슬 타이밍 되는 것 같기도 한데 이분은 매수 가격이 41만 8천 원이고요. 이달 초에 사셨을까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쵸? 10% 비중입니다. 손실이 10%가 조금 못 미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보세요. 얼마 전에 급등할 때 마치 ABL 바이오처럼 정말 기회도 안 주고 폭등을 했죠. 그런데 그 뒤로 조금씩 야금야금 계속 내려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매수 타이밍인 건지 아니면 조금 더 빠져야 되는 건지 이게 궁금하시겠죠. 알아봅니다. 전문가님, 레인보우 로보틱스 얼마 전에 급등했던 게 바로 직전인데 어느새 급등했던 걸 거의 다 돌려놓고 있습니다. 매수 타이밍 더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그래서 아까 뭐 제약바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 시장이 미국과 좀 동일한 패턴을 만들고 있거든요. 예, 최근에 이제 미국 증시가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어제는 이제 금리나 연준이 연도 매파적 발언 때문에 기대감이 낮아지면서 밀리긴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한 달 전부터 미국 같은 경우도 그 AI 산업 버블론과 함께 예, 성장률이 근데 많이 올랐던 그러니까 소위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실적이 안 나오는데 예, 밸류에이션 부담감이 많이 상존하는 기업들 테마주 양자 컴퓨팅, 뭐 우주항공이라든지 또 AI 관련 종목군 중에서 예, 실적이 안 나오는 기업들, 이들 종목군들 위주로 많이 밀리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도 딱 그런 모습이에요. 레인보우 로봇 관련 종목군들도 성장성을 담보로 해가지고 주가 좀 많이 급등이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까지는 뭐 실적이 안 나오잖아요. 돈이 숫자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미국하고 좀 동일한 그런 패턴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 미국에서 이제 그 관련 종목군들이 하방 안정을 좀 찾을 때까지는 예, 우리 로봇 관련 종목군들도 성장성은 충분히 지금 담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숫자가 제대로 안 나오니까 조금 타이밍을 늦추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들어가신 분들은 다음 주 정도 반등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오늘 20일 살짝 깼습니다만 거래가 없기 때문에 예, 그때 일단은 한번 나왔다가 다시 보는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42만 원 5천 원, 43만 원 정도. 그리고 기술적으로 보시면 그 월봉에서는 여기 지금 추세 상단 딱 찍은 거예요.
네? 이번 달 고점이.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 고점, 그다음에 올 1월 달에 고점, 이번 세 번째 고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이 운봉으로 미니까 여기서 주가 이제 바로 가지 않겠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좀 더 이제 매물 소화를 거치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단기 물량 빠져나오시고, 예, 뭐 하방에서 이미 이제 매수하신 분들은 뭐 35만 원 안 깨면 그대로 홀딩 가능합니다. 최근에 들어가신 물량은 접근을 하시더라도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자. 그래서 43만 원 정도 조금 더 올라간다 그러면 오른쪽 직전 고점 오른쪽 어깨 라인 45만 원 정도에서 단기 매매하시고 지금 구간에서는 약간 탄력적으로 접근하자.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보츠,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접근 방법 지금부터 상세하게 살펴드렸습니다. 기억해 두시죠? 네, 로보츠 접근 타이밍은 조금 늦춰도 되지 않을까. 여유를 가지시고요. 뭐 밀린다고 당장 사시고 이런 것은 좀 지양하자 의견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한류님 장이 암울하네요. 빨리 끝나길 바랍니다. 오늘 금요일인데 좀 피로감도 더하시고 좀 힘드실 것 같아요. 네. 자, 그런데 지금 고고식님도 이야기를 해주시지만 예. 시장의 낙폭을 좀 줄이는 움직임이 슬슬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대로 뭐 더 내려가지만 좀 않았으면 좋겠네요. 네, 그래도 수급이 선물 쪽 외국인 수급도 더 확대되지는 않고 약간씩 좀 줄고 2시 30분 구간에 변곡점을 만들면서 또 나아지는 막판에 좀 낙폭을 줄이는 패턴을 우리가 몇 차례 봤었잖아요. 예. 오늘도 남은 한 시간 너무 실망 마시고 계속 기대를 저버리지 말고 우리 시장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종목 하나 더 챙겨볼게요. 송기남님의 종목인데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입니다. 2차 전지죠. 56,900원 10% 비중으로 담고 계시는데 추가 매수를 고민을 하고 계시네요. 네. 52,200원 오늘은 6% 밀립니다. 자 전문가님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매수 좀 더 할까요? 다음 주까지는 지켜보시죠. 저는 이격 같은 중기로 보신다 그러면은 막 오늘 10% 더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 봅니다. 근데 앞서 제가 이제 미국 시장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미국의 전고체 선발기업 솔리드 파워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 급등 나왔다 신고가 나왔다가 지금 눌림목 주고 있고 컨텀 같은 경우도 지금 눌림이거든요. 예, 그래서 미국 관련 기업들이 먼저 이제 하방 경직을 테슬라도 어제 비교적 많이 밀었지 않습니까? 좀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관점에서 10% 정도는 좀 그대로 유지하시고 만약에 근데 추가하신다 그러시면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올 1월 달에 이제 급등, 여기 2월 달에 급등 나오면서 지금 1년 동안 이 장기 추세 지지선을 이렇게 지지하면서 움직이거든요. 뭔가 이유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직전 저점, 그러니까 지난 9월인가요? 10월. 52,000원, 지금 52,000원이니까 한 5만원 초반 정도? 네, 그 정도 오게 되면 역엔자로 떨어지는 자리죠, 여기가. 역엔자로. 예, 갔다가 반등 주고 여기서 한번 또 역엔자 떨어지는 자리. 거기서는 뭐 한 5% 정도 추가하면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대신에 이거 단기로 보지 마시고 지금 미국의 전고체 관련주가 솔리드 파워 같은 경우는 저점에서 한 8배 올라왔고요, 올해. 네, 컨텀 같은 경우도 한 5배 넘게 올라왔거든요. 그럼 제가 이제 경험적으로 봤을 때 미국 관련주가 그렇게 움직였다 하면 다소 시차를 가지고 이제 국내 관련주 또 움직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스 스페셜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괜찮습니다. 월봉 괜찮고. 그래서 일단 10% 그대로 홀딩하시고 추가하신다 그러면 앞서 말했던 가격대 한 5% 추가하시고 단기보다는 좀 중기로 보자. 내년 뭐 한 1분기까지.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까지 해서 오늘 종목 진단은 마무리해보죠. 함께해 주신 김몽만 전문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립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토마토 투자클럽 김봉만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네, 랭킹도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지속 가능한 기업, 글로벌 업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타임즈에서 집계를 내놓은 이 지수고요. 예. 1, 2위 엔비디아와 JYP 엔터테인먼트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네, 엔비디아 대 JYP의 대결. 과연 누가 승자일까요? 1위는요? 바로 네, JYP. 그렇습니다. JYP가 1등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JYP가 97.59로 1위를 기록을 했고요. 엔비디아는 전체 순위에서 6위를 차지했습니다. 좀 전에 김봉환 전문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내에서는 2년 연속해서 1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네. 작년에도 이런 가능성은 상당히 높이 평가를 받아서 전체 순위 3위를 나타냈습니다. 확실히 요즘 들어서 느끼는 게 너무 오히려 이 우리가 내부적으로 우리 스스로를 디스카운트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네. 해요. 코스피도 그렇고 그쵸. 우리 산업 전체적으로 바이오 얼마 전에 순위도 그렇고 JYP에 대한 시각도 그렇고요. 우리 산업, 우리 증시 조금 더 자신감을 갖고 네. 크게 멘탈 흔들리지 말고 대응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금요일장 어려운데 저희가 사실은 시장 분위기 많이 침울하지만 네. 조금은 기쁨을 드리고 여러분들 마음을 좀 풀어드리려고 이렇게 좀 말랑말랑하게 네. 진행을 해봤습니다. 혹여라도 조금은 좀 마음 상하시는 분들 없으시기를 네. 그리고 오늘장 또 잘 무난하게 지나가시기를 저희도 함께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요. 1시간만 동안 살펴드렸던 랭킹쇼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밤 9시 미스터 진단 시간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종목들을 봐드립니다. 아래 전화번호로 미리 종목 접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